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말리러 갔다가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뭘 말리러 갔을까요?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닷새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손 대표의 건강을 생각해서 단식을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말리러 갔는데요. 말리다 보니 간혹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언성이 좀 올라간 부분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단식을 풀으세요. 아예 단식은 왜 단식을 해요? 왜? 예, 왜 단식을 하냐면서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예. 좀 더 나중에는 약간 논쟁으로 흐르기도 했는데요. 짜증이라기보단 좀 열심히 말렸다는 정도?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나중에는 언성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면전에서 죄송합니다만 야합을 해서 통과시키고 그게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빨리 통과시켜야지. 아이고 빨리 통과시키긴 그걸 야합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야합이지. 어떻게 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집권을 했는데 그러면 논쟁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예. 논쟁하러 온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저런 대화가 약 10분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곡히 말리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는 결국 이해찬 대표가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풀면 그때부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손 대표가 협상 끝나는 것을 보고 단식을 풀겠다.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단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랫동안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닷새 정도는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고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부에서 부담도 있고요. 또 불만도 있습니다. 예. 제가 한 지도부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경우 민주당은 사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예.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도농복합형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도농복합형이 뭔가 하면 대도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고 농촌에서는 1명만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불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절대 못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지금 민주당이 도농복합형 등의 문제를 들어서 즉 한국당의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서 지도부가 좀 확답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속도가 경쟁력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 8일 새벽 4시 반에 당시 이제 법정 시한을 넘겨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지 3분 만에 지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페이스북인데요. 제가 노력한 가장 보람된 예산은 부산 경부선철로 지하화 예산이다라고 3분 만에 상당히 긴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부산 지하철 지하화는 일단 저기 반영된 예산은 35억 원으로요. 사업성을 검토해보는 용역 예산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성이 있다라고 된다면 모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산 경부선 철로 지하화 예산 관련 예산이긴 합니다만은 관련을 빼니까 마치 지하화가 금방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성이 있는지 용역을 받아보는 35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뒷부분에는 그 내용도 좀 나오고요. 원래는 경부선 부산 지역의 지하철화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선거에 나섰을 때도 오거돈 시장 당시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인데요. 하지만 이번 예산을 짤 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도 반영하지 않았고 상임위인 국토위에서도 거론되지 않다가 장제원 의원이 내가 땄다라고 홍보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답 없는 북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북을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인데요. 오늘 오늘 서울에서는 북한 관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사회를 봤던 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 특보가 미국 측 인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국이 최선이나 김영철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에게 10번, 2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전화해도 북한이 안 받는다는 건데 그 어떤 뜻일까요? 예, 제가 그래서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 문정인 특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실제 전화를 해도 계속 안 받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최근 일은 아니고 지난 10월에 방한했던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서 문 특보는 사회를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과장돼서 미국 측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이 북미 접촉에서 전화를 안 받거나 또는 어떤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을 안 주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예. 사실 지난 11월에 비건 대표는 북한이 협상이 완전 무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과거에도 보면 그런 전화도 아예 안 받은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전문가에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일단 진짜로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있고 또 답이 없어서 답을 아예 안 주는 것도 있고 예. 또 북미 간에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내가 아직 할 말이 없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은 아닌가요? 근데 보통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면 아무래도 매달리는 모습으로 되기 뭐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냥 전화를 안 받거나 응답을 달라고 했는데 응답을 안 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미국 측에서 의제를 조율할 때 몇 주간 전화를 했는데 북측에서 전화를 안 받았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를 어쨌든 기대는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